질문 하나 드릴게요. 혹시 오늘 아침에 혹은 이번 주에 이것만은 꼭 해야지 하고 마음먹었지만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한 일이 한 가지라도 있으신가요? 거창한 목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밀린 빨래를 돌리는 것, 읽으려고 사둔 책의 첫 페이지를 펴는 것, 아니면 고마운 사람에게 답장 한 통을 보내는 것 같은 사소한 일들 말이죠. 보통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보며 단순히 좀 피곤한가 보네, 게으름 피우는구나 라고 쉽게 말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자신에게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라며 채찍질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미루고 있었을 뿐 그 일을 잊어버린 게 아니거든요. 쉬는 내내 머릿속 한편에서 그 일을 떠올리며 마음 불편해하고 스마트폰을 보면서도 빨리 해야 하는데 라는 부채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사실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 그 일을 잘 해내고 싶어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오늘 그 일을 시작하지 못한 진짜 이유, 그것은 게으름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 안에 숨겨진 아주 예민하고도 뜨거운 완벽주의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완벽주의자의 뇌가 쉬지 못하는 이유. 많은 사람이 완벽주의를 꼼꼼함이나 높은 기준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사자에게 완벽주의는 훨씬 더 처절한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당신의 뇌는 끌 수 없는 레이더를 장착하고 24시간 가동 중인 것과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뇌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어떻게 끝낼까를 생각한다면 완벽주의자의 뇌는 시작도 하기 전에 발생 가능한 모든 실패의 변수를 먼저 수집합니다. 이 문장이 이상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비웃으면 어쩌지? 내 실력이 탄로나면? 이런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인지적 과부하라고 부릅니다. 남들은 짐 하나만 들고 가볍게 산책을 시작하는데 당신은 그 산책길에 폭풍우가 올지도 모르고 강도를 만날지도 모르고 신발끈이 풀릴지도 모른다는 걱정에 온갖 장비를 배낭에 쑤셔넣고 있는 겁니다. 이미 배낭이 너무 무거워서 현관문을 나서기도 전에 기운이 다 빠져버리는 것이죠. 더 괴로운 건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멈춰서 있는 동안에도 당신의 뇌는 단 1초도 쉬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겉보기엔 침대에 누워 게으름을 피우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당신의 내면에서는 자기 자신을 향한 무자비한 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너 또 이러고 있니? 남들은 벌써 저만큼 앞서가는데 넌 대체 뭐 하는 거야? 라는 날카로운 비난이 쏟아집니다. 휴식은 말 그대로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이어야 하는데 완벽주의자에게 휴식은 죄책감을 유예하는 시간일 뿐입니다. 에너지는 채워지지 않고 오히려 자책이라는 구멍을 통해 계속해서 새어나갑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스스로를 괴롭히게 된 걸까요? 그 핵심에는 전부 아니면 전무, all or nothing 이라는 흑백 논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완벽주의자의 세계관에는 적당히 잘한 것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100점이 아니면 0점이고 완벽한 성공이 아니면 완전한 실패일 뿐이죠. 중간 지대가 사라진 세계는 너무나 위험합니다. 조금만 실수해도 벼랑 끝으로 떨어질 것 같은 공포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뇌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회피라는 전략을 선택합니다. 시작하지 않으면 적어도 부족한 결과물을 마주하며 느끼게 될 그 끔찍한 수치심만큼은 피할 수 있으니까요. 결국 완벽주의자가 겪는 진짜 비극은 성취가 적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잠재력과 현재의 나 사이의 거대한 간극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의 가능성을 상상 속에만 가두어 둔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머릿속으로 그린 그 완벽한 그림은 너무나 아름답지만 그것이 현실의 불완전한 붓질과 만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순간 그 그림은 영원히 세상에 나올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당신의 뇌가 왜 그토록 고통스럽게 멈춰서 있었는지 그 구조를 이해했습니다. 당신은 결코 나약하거나 의지가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뜨거운 진심을 가졌기에 그 소중한 마음을 지키려
치열하게 애써온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정교한 설계도도 종이 위에 머물러만 있다면 아무런 집도 지을 수 없습니다. 내면에서 소용돌이치던 그 수많은 생각과 망설임을 이제는 밖으로 흘려보내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마비 상태를 풀고 담백한 첫 문장을 써내려갈 수 있을까요? 내면의 자기 부정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넘어 당신의 발걸음을 가볍게 만들어줄 3가지 실천적인 열쇠를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 완벽을 완성으로 치환하세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신의 목표를 근본적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완벽주의자들은 늘 최고의 결과물을 목표로 잡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우리의 목표는 딱 하나, 끝맺음 그 자체여야 합니다. 심리학에는 작업 흥분이라는 흥미로운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 뇌는 가만히 앉아 의욕이 생기길 기다릴 때가 아니라 일단 무언가를 시작하고 약 5분 정도가 지나야 비로소 도파민을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즉, 의욕이 생겨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을 해야 비로소 의욕이 만들어지는 구조인 셈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다듬어지지 않은 거친 초안을 만드는 데 집중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최고의 보고서를 쓰자가 아니라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을 아주 소박한 기록을 일단 끝까지 채워보자라고 목표의 문턱을 낮추는 겁니다. 완벽주의라는 함정은 우리에게 한 번에 잘해야 한다고 속삭이지만 사실 모든 명작은 수많은 수정과 보완의 과정을 거쳐 탄생합니다. 수정은 일단 완성된 결과물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은 생각은 다듬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죠. 기억하세요. 비록 서툴고 투박할지라도 세상 밖으로 나온 50점짜리 결과물이 당신의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는 100점짜리 환상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가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내딛는 그 불완전한 한 걸음이 결국 당신을 가장 완벽한 목적지로 데려다줄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전략, 2분 규칙과 최소 단위의 마법. 우리가 무언가를 시작하는 것이 이토록 무거운 이유는 그 일이 거대한 산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책 한 권을 다 읽어야지, 혹은 완벽한 기획안을 완성해야지 라는 목표는 우리를 압도하게 마련이죠. 하지만 시각을 조금만 바꿔볼까요? 책상 앞에 앉기나 책의 첫 문장 한 줄만 읽기는 어떤가요? 이 정도라면 우리 마음도 조금은 가벼워지지 않을까요? 여기서 제안하고 싶은 방법은 바로 2분 규칙입니다. 어떤 일이든 시작하는데 딱 2분만 투자해보는 것입니다. 운동하러 가기 싫을 때는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운동 화끈만 묶어보는 겁니다. 글을 쓰기 힘들다면 화면을 켜고 제목 한 줄만 적어보는 거죠. 2분 뒤에는 언제든 그만두어도 좋다는 허락을 스스로에게 미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 뇌는 갑작스럽고 거대한 변화에는 강하게 저항하지만 아주 작은 움직임에는 경계심을 풉니다. 이 최소 단위의 성공 경험이 차곡차곡 쌓이면 당신의 뇌는 어느새 나는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새로운 믿음을 갖게 됩니다. 완벽주의라는 거대한 바위를 한꺼번에 밀어내려 애쓰지 마세요. 그저 발밑에 놓인 작은 돌멩이 하나를 먼저 옮기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작은 움직임이 모여 결국 바위를 움직이는 거대한 동력이 됩니다. 시작은 창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작고 소박해도 괜찮습니다. 그 사소한 시작이야말로 완벽이라는 감옥의 문을 여는 가장 강력한 열쇠가 되어줄 것입니다. 당신이 오늘 내딛는 그 2분의 시간이 당신의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전략, 결과와 자아를 분리하는 친절한 객관화.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전략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바로 나의 결과물과 나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는 연습입니다. 완벽주의자가 시작 앞에서 그토록 망설이는 진짜 이유는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 나라는 사람의 가치마저 무너질 것 같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제 시각을 조금만 옮겨볼까요? 당신이 세상에 내놓은 결과물은 당신의 인격이나 능력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오늘의 내가 시도해본 하나의 기록일 뿐이죠. 비유를 해보자면 정성껏 요리하던 요리사가 간 조절에 조금 서툴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요리사라는 사실이 변하는 건 아닙니다. 그저 소금을 조금 많이 넣었던 오늘 하루가 있었을 뿐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친절한 객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결과물이 기대에 못 미쳤다면 그것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단지 보완할 점이 발견된 것뿐입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는 그 결과물과 상관없이 이미 충분히 귀하고 온전합니다. 스스로에게 가장 다정한 친구가 되어주세요. 만약 당신의 소중한 친구가 실수를 해서 낙담해 있다면 당신은 넌 역시 안 돼 라고 비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괜찮아, 이번 시도에서 배운 게 있잖아 라고 따뜻하게 다독여 주시겠습니까? 타인에게 베풀었던 그 너그러운 친절을 이제는 당신 자신에게도 베풀어 주어야 합니다. 자기 비난은 우리를 나아가게 만드는 채찍이 아니라 오히려 발목을 깊게 붙잡는 늪이 되곤 합니다. 반대로 스스로에게 건네는 따뜻한 수용과 친절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죠. 결과라는 성적표 뒤에 숨지 마세요. 당신의 가치는 그 어떤 결과물로도 온전히 정의될 수 없을 만큼 크고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나 자신을 결과로부터 분리해낼 때 우리는 비로소 실패에 대한 공포를 넘어 자유롭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됩니다. 완벽이라는 무거운 옷을 벗어 던져보세요. 있는 그대로의 당신으로 시작해보세요. 그 친절한 시작이 당신의 삶을 가장 빛나는 곳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완벽이라는 환상을 깨고 진짜 나를 만나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동안 완벽한 시작이라는 정답을 찾으라고 마음의 지도를 수없이 그렸다 지우기를 반복하진 않으셨나요? 그동안 스스로에게 만족스러운 모습을 선물하고 싶어서 누구보다 긴 기다림의 시간을 견뎌오셨을 겁니다. 하지만 사실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면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해내려고 치열하게 애쓰고 있었을 뿐이죠. 그러나 그 마음의 바탕에는 소리 없는 아픔 하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충분치 않다는 깊은 자기 부정입니다. 이것을 하면 저것을 해야 할 것 같고 저것을 붙잡으면 다시 이것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 무엇을 선택해도 결국 틀린 선택이 될 것만 같은 그 트라우마와 같은 두려움이 당신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자기 부정은 당신이 내딛는 모든 소중한 걸음을 모자란 것으로 느끼게 만듭니다. 그래서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마음이 지쳐버려야 했던 것이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이 고민하며 보낸 그 혼란스러운 시간조차 당신이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가장 뜨거운 증거였습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이 한마디를 허락해 주세요. 조금 서툴러도 괜찮아. 시작한 것만으로도 충분해. 100점짜리 환상을 지키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보다 100점짜리 소박한 결과물을 내놓고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이 훨씬 더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그 부끄러움은 당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니까요. 세상 그 어디에도 처음부터 온전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수많은 명작들도 수천 번의 거친 스케치와 지우개 가루 위에서 탄생했습니다. 완벽해서 위대한 것이 아니라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끝내 마침표를 찍었기에 우리 곁에 남은 것이죠.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틈을 냈기를 바랍니다. 그 틈 사이로 완벽이라는 압박 대신 시작하는 즐거움이 조금씩 스며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오늘 영상을 보고 그동안 미루어온 일 중에서 여러분이 완벽하지 않아도 좋으니 일단 시도해보기로 한 작은 일은 무엇인가요? 아주 사소한 것도 좋습니다. 오늘 저녁 설거지 바로 하기, 일기 한 줄 쓰기처럼 말이죠. 댓글에 여러분의 소중한 시작을 선언해주세요. 하나하나 읽으며 여러분의 용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이곳은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다독이며 함께 깊어지는 공간이니까요. 당신의 오늘이 조금은 더 가벼워졌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있는 그대로 이미 충분히 귀한 사람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의 위안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당신의 내면을 안아줄 수 있는 깊은 심리학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깊은 생각 TV였습니다. 오늘도 당신답게 평온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